좋아요, 구독.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 전망, 선물시장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는 오히려 이렇게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역사적으로는 또 반등 직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장의 전망, 해외 시장의 전망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비극적으로 될 거라고 전망하죠. 네, 아쉽네요. 저는 항상 비극적으로 전망될 거라고 네.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네, 했습니다. 햄릿이네요. 예. 네. 이게 왜냐면 자 기사 잠깐만 보시면 네. 이제 빨간 박스를 제가 3개를 치기는 했는데 맨 밑에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왼쪽에는 이거 보시면 돼요. 크레딧 시스템 위기, 신용 위기라고 우리가 일단은 부르는 게 있고, 자 그간 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해왔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보다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로 뽑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 어떤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금리로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금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될 리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 후진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해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다 커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인데,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항상 이제 일요일 날 주말 특강을 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 특강 일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 19년 20년도부터 파월은요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말실수를 한 게 뭐였죠?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났나요? 금리 인상을 빠르고 깊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대응이 늦어지니 빠르고 깊게 하는 겁니다.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리는 이런 기현상,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사실 이제 제가 4월 1일 날 강연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에서 이 이슈를 뽑아왔는데 이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 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연회 때 말씀드릴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은행과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네. 어떤 그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나 은행을 경영할 때 우리가 보편 타당한 어떤 경영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SVB 제가 왜 파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나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면 대출을 내보내줘야 되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예금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 얘네들이 뭘 했습니까? 사실상 투자금을 너무 많이 늘린 거죠. 네. 은행이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정말 안전하게 투자는 했죠. 어디에다 투자했어요? 국채.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너무너무 제일 안전한 국채, 달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국채 가격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예상 못 했어요. 20여 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문제점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전부 다 마비가 된 거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SVB 같은 은행이 지금 미국에 300개가 되고 거기에 물려있는 금액이 700조다.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산정할 겁니다. 재산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사실은 조그마한 것에 촉발이 되고,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모기지론 사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났을 때 그 사태가 낸 금액이요 60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60조가 어떻게 됐나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500만 명의 실업자와 하우스 푸어들을 양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2008년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올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를 넘어서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저는 견해를 견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는 제가 강연회 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부터 강연회 공지가 일단은 그 노란톡방에 나가게 되니까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늘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